검찰청 폐지 후 6개월 공수처 검사도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검찰의 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보다 더 강력해진 검찰 개혁 아니냐, 이게 무슨 개혁이냐라고 매우 강하게 글을 다시 한번 남겼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형사 1부 12부 내란전담 재판부 지정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대법관 후보의 윤성식 부장판사가 재판부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23일부터 가동한다. 그래서 전담법관 6명이 확정되었다라고 했는데요. 판사회의에서는 16개의 형사재판부 가운데 제척 사유가 있는 3개 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했는데, 어이고 1부와 12부가 걸렸네?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왜 그러냐면 지난날에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형사재판부 12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직위원보다 더 보수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데 설마 12부로 하진 않겠지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작위 추첨을 했더니 12부가 됐네? 지난번 김용현 지기현 재판부 배당될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법원에서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어요. 그때도 무작위 배당이라고 한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지기현 재판부로 배정을 해놓으려고 했던 자료가 나왔어. 근데 그걸 이제 없애고 무작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고 무작위 했는데 또 지기현 재판부에 이러한 정황이 나와서 그와 유사한 지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검찰개혁 2탄이 나왔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SNS를 또 한 번 올렸는데요.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의 친윤 정치검찰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오늘로써 전말이 드러난 이 대북 송금 조작에 관해서 수사 기소 사건의 예외에서 보듯이 기소와 결합된 수사권은 언제든 폭주할 수 있다. 향후 수사 개시권이 없어지면 검찰은 아마 보안 수사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못 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 조작 기소를 똑같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명합니다. 간판만 바꿔달아서 기회를 엿보다가 반등을 꾀하겠다는 정치검찰의 검은 속내가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관련된 박상현 검사가 매불쇼에 출연하고 싶다라고 노크를 했다라는 내용도 퍼지고 있는데요. 공수처법 정보안에 따르면 개혁 이후에도 이 수사 인력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도로 검찰청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역사상 다시는 이러한 조작 위법 수사가 자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김성태 전 회장의 녹취록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처음부터 말로써 진행된 재판, 그리고 그 결과는 파기환송까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사진을 같이 올렸는데 이와 같이 엮어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시네요.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빽빽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보니까 수사 인력의 알박기, 검찰청 어게인 아니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인력이 검사 267명과 수사관 702명, 총 969명 그대로 특활비도 그대로 해서 검찰청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이번 검찰개혁은 아니지 않냐?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청 시즌2를 만들려고 하는 이상한 개혁은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안, 공수처에는 공소청장을 두고 검찰청장으로 보한다. 검사에 대한 특혜를 삭제하고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게 뭐였죠? 검찰도 공무원인데 징계가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데 왜 검사는 어려운 탄핵안을 거쳐야 되고 검사들이 공무원들이 정부에 대놓고 반하는 행동을 집단적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바로 공무원법으로는 바로 모가지여야 되는데 이러한 검사에 대한 특혜를 삭제하는 것, 그리고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조직을 개혁하는 것, 그리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 올라오는 정보안을 살펴보니 검찰총장은 그대로 가고 공수청 검사의 정원, 징계, 보수법 등 이상하게 간다. 검사의 특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검찰 조직과 동일하게 가는데 그럼 이게 무슨 공소청이냐 검찰청 투지. 그리고 검찰청 폐지 후 6개월 공수처 검사도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검찰의 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보다 더 강력해진 검찰 개혁 아니냐. 이게 무슨 개혁이냐. 라고 매우 강하게 글을 다시 한번 남겼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어요. 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왜 이렇게 하나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안을 놓고 법사위와 당대표 그리고 정부안과 충돌하는 상태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꺼내지 못하는 이름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앞에서는 검찰개혁 선두에 서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의총 가서는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법사위가 위헌 소지 없다라고 여러 번 검증을 했다고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정치 구도와 권력 싸움 그리고 이게 앞으로의 당권 싸움까지 이어지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번에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상세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이 오늘날 없다라고 해서 제가 방송을 그때 준비해서 다뤘었는데 사실 이거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이번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왜 필요하고 이게 수십 년간의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해갖고 김대중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이 열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박은정 의원님이 대신해서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더 강하게 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당정청의 고위 협의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전면 수정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이고 그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자꾸 사람들한테 이해하라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